정말로 끝판왕 모니터일까요? 32인치 4K 해상도 240Hz 주사율 QD OLED, 거기에 수많은 부가 기능들. 끝판왕일 수밖에 없네요. 안녕하세요, 도레이입니다. 컴퓨텍스 2024 기간 동안 들렸던 여러 부스 가운데서 기억에 나는 모니터가 있었는데요. 27인치 모니터 2개를 붙여놓은 말도 안 되는 길이를 보여준 어러스 CO49DQ 게이밍 모니터도 있었고요. 이 모니터는 QD OLED를 활용해서 얇기가 엄청 얇았었거든요. OLED 쓰면 이렇게 얇은 모니터들이 쏟아지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정신 차려보니 제 앞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기가바이트 어로스 F532U EP, 그냥 봐도 비싸 보이는 게이밍 모니터입니다. 끝판왕은 어떤지 같이 알아보도록 하죠. 조립 방법은 무게에 대해서만 인지하고 있다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우선 하단에 받침대를 꺼내준 다음에 상단 스티로폼을 들어 올려주면 바로 모니터의 후면이 보이는데요. 측면에 기둥이 되는 스탠드 부분이 있거든요. 이걸 모니터 후면에 잽싸게 설치해주고요. 걸쇠 방식이라 조이고 그런 거 필요 없어요. 냅다 꽂으면 됩니다. 그리고 배선은 100x100mm 일반적인 사이즈고요. 하단 받침대를 연결시키고 손으로 돌려주면 조립은 간단히 끝나게 됩니다. 드라이버 필요 없거든요. 굉장히 편한 건 맞지만 디스플레이 무게만 약 6.2kg, 스탠드까지 다 포함하면 약 8.5kg 요 정도 됩니다. 확실히 무게감이 느껴지는 모니터라서 이 점만 생각을 하고 있다면 설치에 어려움은 없을 것 같고요. 구성품은 파워 케이블, HDMI 2.1 케이블, DP 2.1 케이블, 타입C 케이블, USB 케이블을 지원하고 있고, 보증서, 특히 캘리브레이션 테스트 결과지를 동봉해주고 있거든요. 그냥 복붙이 아니라 현재 모니터의 시리얼 넘버, 그러니까 이 모니터의 고유값이죠. 이 모니터를 측정한 결과가 이거다 라고 말을 해주고 있는데요. 처음 보면서 이걸 이렇게까지 한다고?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건 델타 E 값, 색상 정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역대급입니다. 평균 0.92 수준이기 때문에 전문가가 정말 디테일한 컬러 작업을 한다고 해도 믿고 활용할 수가 있는 그러한 제품이라는 건데요. 이건 나중에 다시 얘기해보기로 하고요. 디자인, 마감은 진짜 좋습니다. 우선 하단 베젤을 제외한 3면의 베젤이 상당히 얇은 것도 특징 중에 하나고요. 특히 옆에서 봤을 때 이 디자인이 기가 막힙니다. 백라이트가 필요 없잖아요. 그 공간만큼의 두께를 줄였기 때문에 진짜 압도적으로 얇은 두께를 자랑합니다. 물론 모든 부분이 다 얇을 순 없겠죠. 패널 외에 컨트롤 기판이 붙어 있고 여러 포트와 스피커까지 있어야 하고 스탠드와 고정하는 부분도 튼튼해야 하니 툭 튀어져 나온 공간이 있습니다. 조금 더 얇았다면 정말 대박이었을 것 같은데 이 정도 선에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후면 LED가 나오게 됩니다. RGB 스페셜 리프트라고 불리는데요. 특히 상단에 있는 LED는 스펙트럼 같이 빛도 좀 퍼지면서 보는 각도에 따라서 달라져 보이죠. 그리고 하단을 보면은 받침이 튼튼해서 바로 쓰러지거나 하진 않을 테고요. 전면에 보면 역시 빛 반사에 따라서 살짝씩 보이는 어로스 로고도 볼 수가 있고, 스탠드 후면의 마감도 거의 미쳤습니다. 굉장히 세세한 부분까지 마감을 신경 쓰다 보니 이런 부분까지 왜 신경을 쓴 건데? 이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거대한 모니터니까 화면 각도가 제한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일단 틸트 당연히 지원하고요. 스위블, 좌우각도 역시 지원합니다. 엘리베이션 지원합니다. 높이 조절을 통해서 눈과 수평을 맞출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피봇 당연히 지원합니다. 세로로 화면 돌릴 수 있는데 게임 끝이죠. 포트 구성 정말 만족스럽습니다. HDMI 2.1 2개가 있고요. UHBR20이 지원되는 DP 1.1과 미니 DP 2.1, DP 아웃이 지원이 되고 케이블 당연히 제공하고 있고요. 타입 A는 2개, 타입 B도 지원하고 있고 케이블도 있고요. 타입 C는 DP 알트와 PD 충전 65W까지 지원합니다. 그 옆에 오디오 단자도 보이고요. 맨 우측엔 전원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한지 몰라서 다 넣어봤어 수준이고요. 상단 LED 옆에 5W 스피커 2개가 있는데요. 소리 괜찮습니다. 여기 OSD도 조그 셔틀 방식을 사용해서 직관적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한글이 지원되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동해 보면서 바로 쓸 수가 있고, 상하좌우 기능을 지정해서 쓸 수도 있거든요. 쓰면서 바로 익힐 수 있기 때문에 깊게 설명하진 않겠습니다. 그리고 240Hz가 진짜 영롱합니다. 4K 해상도에 240Hz를 설정한 거잖아요. 그런데 240Hz면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가까이서 봐도
저는 도저히 흐린 이미지로 안 보이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모션 블러, 이미지가 흐릿하게 보이는 게 없었는데요. 카메라 촬영이 100% 담진 않았을 것 같은데 실제 육안으로 보면 역대급으로 상당히 또렷한 이미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가 찾아보니 실제로도 배사 시험 인증 중에서 클리어 MR 컴플라이언스 테스트가 있었고, 이 테스트에서 모션 블러를 측정, 평가한다고 하더라고요. 여기서 2022년 3분기까지만 해도 CMR 1만이 가장 높은 티어였는데 12월에 11,000, 12,000, 13,000을 새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새로 신설된 등급에 들어가는 모니터라면 굉장히 수준급의 성능이라는 것을 직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모니터는 배사 클리어 MR 13,000 인증을 받은 제품입니다. 말 그대로 모션블러 최상위 제품입니다. 그러니 닌겐의 눈으로 모션블러를 본다고 해도 알아챌 수가 없었던 거죠. 타격대는 DCI P3 기준 99%를 지원하고 SDR 기준으로는 240니트, HDR 기준으로는 360니트, 윈도우 디스플레이 설정에서 지원되는 최대 화면 밝기는 대략 460니트 수준입니다. SDR 설정했을 때도 이 화면 밝기 치고는 어둡지는 않아 보이는데 좀 이런 느낌이 굉장히 강했고, HDR 설정해 두면 확실히 밝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니트 값으로 세팅을 해야 하는 분들은 SDR 기준 화면 밝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을 것 같고요. SDR 기준으로 1시간 이상 켜둔 후 촬영해봐도 앞뒤 모두 온도에 대해서는 큰 걱정은 안 해도 되겠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게임을 해봐야겠죠. 테스트 장비는 GeForce RTX 4090, 라이젠 7 7800X3D입니다. 현존 게임 끝판왕 스펙이고요. 미니 DP2 DP 케이블을 활용했는데 DP 2.1을 지원하고 UHBR 20 지원이라 80GBps의 대역폭으로 신호를 전달한다고 하더라고요. 또한 AK 수신기를 장착하고 픽스아트 PAW3395 센서를 활용하는 마우스로 게임을 해봤지만 딜레이가 그냥 없었습니다. 일반적인 사람이 체감할 수 있다, 이러한 수준이 아니더라고요. 스펙시트 기준으로는 응답 속도는 0.03ms라고 하고 오버드라이브 설정이 없이 VRR 기준으로도 평균 0.3ms 정도가 실측된다고 합니다. 1ms가 1000분의 1초잖아요. 얼마나 반응성이 좋은 제품인지는 다들 이해하셨을 거라고 보고요. 일단 가장 크게 와닿은 건 확실히 32인치는 크다, 그리고 정말 부드럽다였습니다. 240Hz가 부드러운 건 뭐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직접 오버워치2 플레이를 하면서 4K 240Hz를 느껴보니 뭐 말도 안 됩니다. 플레이를 하면서도, 그리고 리플레이로 비교 영상을 촬영하면서도 우와 진짜 부드럽다, 이 이야기를 계속했었는데요. 물론 부드러운 화면과 실력은 별개입니다. 아무리 PC 성능이 좋아도 모니터의 주사율이 낮다면, 특히 60Hz라면 좌측 수준에서 게임이 되는 거고요. 모니터 주사율이 높다면 매 순간순간 부드러운 화면을 볼 수가 있는 건데요. 4K의 144Hz도 부들부들하다, 뭐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는데 4K의 240Hz 조합은 진짜 미쳤더라고요. 그리고 디아블로4도 해봤는데요. 주사율보다는 HDR의 설정에 따른 변화가 궁금했거든요. HDR을 설정하지 않은 일반 화면일 때는 약간 가벼운 느낌이 들었다면 HDR을 설정해주면 어두운 부분이 더 어두워지면서 화면이 진득한 느낌이 훨씬 많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광원, 밝은 쪽이 조금 더 돋보이는 느낌이 들고요. 처음에는 뭐야 너무 어두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했다가 한 10분 정도 더 하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다크한 느낌의 디아블로를 하려면 HDR을 켜야겠다 라고 말이죠. 이것 외에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찍힘 방지라든지 플리커 단축, 보다 낮은 레이턴시 등 뭐 이런 것들을 지원받을 수 있는 것도 장점이었고요. 화면 속 테어링 억제 수준이면 상당히 수준급입니다. 그리고 데이지 체인을 통해서 모니터 간 연결이 가능하고 택티컬 스위치를 통해 물리적으로 24.5인치의 풀 HD 해상도로 맞출 수가 있습니다. 평소에는 넓게 보다가 FPS에서 빡겜용으로 쓰기에 좋겠죠. 그리고 KVM 스위치를 통해서 키마를 여러 장비에 쓸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고요. 그리고 올레드 패널이다 보니 아무래도 버닝에 대해서 걱정이 많잖아요. 올레드 케어 기능을 통해 백그라운드에서 이미지를 살짝씩 조절한다거나 이 화면 밝기는 화려하지 않을 때 줄여둔다거나 뭐 이러한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해요. 무엇보다 AS 기간이 3년이라고 하거든요. 모니터 3년이면 기업에 쩐이 많거나 제품에 자신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요즘 PC 시장 분위기가 말이 아니잖아요. 이 말은 제품에 자신이 있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끝판왕 게이밍 모니터 기가바이트 어로스 F532 UEP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야 이거 진짜 QD 올레드 패널이 다 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는데요. 모든 면에서 최상위권 제품이다. 이걸로 게임을 한다? 황홀할 겁니다. 디자인 아름답고요. 측면에서 봤을 때 더더욱 아름답고요. 4K 해상도 240Hz 지원에 모션 블러 없고 완벽한 색상을 표현해주며 모든 부가 기능이 거의 완벽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크기로 인한 무게감은 있지만 조립 간편하고요.
포트 기가 막힐 정도로 많습니다. 이미 설명하면서 느끼셨을 거예요. 이런 게 진짜 최상위 게이밍 모니터구나 하고 말이죠. 일단 성능으로 아쉽다는 얘기는 못할 것 같고 제가 여태까지 만져봤던 제품 가운데서는 최상위 티어 게이밍 모니터는 확실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좋은 제품인 것은 부정할 수가 없지만 그럼에도 제 기준에서 요것만 조금 더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부분은 있었거든요. 몇 개 얘기를 해보자면 SDR 기준에서 화면 밝기가 낮습니다. 250 칸델라 퍼 제곱미터, 즉 250니트인데요. 흔히 말해서 어둡다라는 표현을 쓰게 되는 밝기죠. SDR 환경 위주로 써야 하는 분들에게는 보통의 패널 밝기보다 아쉬운 화면 밝기로 써야 되고요. 간혹 검정색이 대부분인 장면에서 너무 어두워진다고 느꼈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OLED와 HDR의 장단인 부분인 건데요. 완벽한 어둠을 재현해내는 거는 최고지만 전체적인 어두운 화면에서는 조금 답답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물론 이거는 개인의 취향일 수도 있고요. 또 어댑터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어댑터가 거대합니다. 190만원 가까이 하는 제품이니만큼 어댑터 없이 케이블만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하거나 아니면은 정말 작은 사이즈의 어댑터로 구성을 하는 게 가격을 봤을 때 수긍할 수 있는 기능이지 않을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후면에 있는 케이블 고정 방식도 조금 애매합니다. 고정이 잘 되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더라고요. 마지막은 가격이긴 한데 대중을 위한 제품이라기보다는 하이엔드 유저를 위한 상위 1%의 제품이니 가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활용을 하면서 아쉬웠던 부분이 군데군데 있었지만 워낙 실스펙이 깡패라서 실제 외국 유저들도 최상위 게이밍 모니터 중 하나라고 평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몇몇 차이점들을 제외한다면 현존 1티어 게이밍 모니터라고 불려도 전혀 손색이 없는 제품이라고 생각을 해보는데요. RTX 4090과 7800X3D를 정말 제대로 굴린 오랜만에 즐겁게 만져본 게이밍 모니터인 기가바이트 어로스 F32 UEP, 여러분들의 생각이 궁금해지네요.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하시는 것 잊지 마시고요. 다음에 또 보자고요. 안녕. 오늘 마지막 후기는 간단합니다. 그냥 끝판왕이다. 가격도 끝판왕이다.